한 가디언 선생님이 많은 학생을 관리하면 이 시스템은 절대 하실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캐나다 코키틀람에서 관리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에듀스마트 담당자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한국에서 뵙겠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요. 네, 저는 캐나다 이민 간 지 25년 정도 됐고요. 에듀스마트라는 조기 유학 전문회사에서 디렉터를 맡고 있는 크리스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캐나다 조기유학 문의가 이사님 정말 네. 많아요. 계속 늘고 있어요. 이사님이 지금 현지에 계시잖아요. 현지에서도 좀 체감하세요? 어떠세요? 그래서 예년에는 우리 학생들 입국 심사하고 나올 때까지 보통 1시간이 소요됐었는데요. 지금은 2-3시간 만에 나올 정도로 많은 학생들이 밴쿠버에 들어오고 계십니다. 근데 캐나다 하면은 보통 동부, 서부 이렇게 두 지역으로 나눌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서부 쪽의 문의가 조금 많아지는 것 같아요. 아, 더 많나요? 네, 혹시 서부에 직접 살고 계시니까 네. 그 이유가 어떤 것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보통 서부는 동부에 비해 아무래도 날씨가 온화하고요. 그리고 따뜻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부모님과 학생 간의 거리가 또 가깝잖아요. 그리고 직항이 있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동부에 비해 오랜 이민자보다는 아무래도 여유가 있는 신규 이민자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계세요. 그래서 서부를 좀 더 선호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또 어린 학생들이잖아요. 그러다 맞습니다. 보니까 조금 더 날씨도 좋고 뛰놀 곳도 많고 체험할 것도 많은 서부가 인기가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서부 하면 떠오르는 곳은 죄송하지만 사실은 밴쿠버예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 에듀스마트가 있는 곳은 코키틀람이라는 곳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코키틀람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조금 있고 저는 이제 이민 간 지는 25년 됐고요. 코키틀람 산 지는 10년 정도 됐는데요. 에듀스마트가 위치하고 있는 코키틀람 센터는요. 코키틀람 한인타운과는 거리가 차량으로 20분 정도나 걸릴 정도로요. 상당히 먼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캐나다에서 20분이면 좀 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강남역에서 잠실 정도 거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로 갔을 때? 네, 차로 가셨을 때죠. 애들이 혼자 뭐 왔다 갔다 하기에는 너무나 먼 가깝지는 거리죠. 않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코키틀람 교육청 자체가요. 세 도시를 관할하고 있어요. 굉장히 넓어요. 이 밴쿠버 내에서도 3번째로 큰 교육청이고요. 보통 포트무디, 포트 코키틀람, 코키틀람 세 도시를 코키틀람 교육청 한 곳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학교들이 있겠죠. 코키틀람에 대학생들이나 성인들이 오는 어학기관이 없잖아요. 네, 어학기관도 없고요. 다운타운과의 우선 거리감이요. 보통 차량으로 1시간이에요. 밴쿠버 다운타운. 네. 그렇죠. 보통 밴쿠버 다운타운에 어학원들이 많이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어학연수생들은 코키틀람까지 와서 홈스테이를 지내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지낸 홈스테이에는 어떤 성인 유학생이 어학- 없으시죠. 네, 그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아무래도 성인들이랑 많이 부딪히는 것보다는 네, 맞습니다. 그쵸? 가족 중심의 도시라는 거, 네, 그것도 되게 좋은 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사님, 지금 에듀스마트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저희 에듀스마트는요, 조기 유학 전문 회사입니다. 그래서 조기 유학생만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겨울 스쿨링 캠프, 그리고 여름 캠프들이 2가지 캠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 여름 캠프가 너무 빨리 너무 빨리 마감되고 학생 나 보내고 호풍이었어요. 싶었는데 못 보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겨울에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또 마감됐어. 네, 그 어떡하라고. 여름 캠프에 보내주셨던 네. 분들이 또 겨울 캠프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2주 만에 사실은 52명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네. 왜 이렇게 마감이 빠르다고 생각하세요? 장점. 코키틀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어학연수생들이 없는 부유한 홈스테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상업적인 느낌의 홈스테이보다는요, 가족적인 느낌의 홈스테이드 분들이 학생을 받고 있다는 게 중요하고요. 조기 유학생들을 이런 캠프 프로그램, 단기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이 겪어보신 홈스테이들이 또 장기 유학생을 받고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홈스테이에 대한 피드백이 진짜 제가 여러 파트너 기관들도 있잖아요. 제일 좋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사진도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가 약간 홈스테이 하면 꿈꾸는 약간 그런 가정에서 아이들이 너무 잘 지내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저희 집들 좋다고 하셨죠? 네. 코키틀람 내에서도 제일 부유한 버크 마운틴 신도시에 저희가 홈스테이를 보내드리고 있고, 저희 관리자들도 버크 마운틴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에듀스마트가 캠프나 스쿨링만을 하는 곳이 아니고 더 많은 학생들은 이제 유학 프로그램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관리형 유학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 학생들이 가는 학교는 어딘 거예요?
네, 보통 저희는 쿠키틀람 교육청에 학교들이 많잖아요. 세 도시를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6개의 공립학교와 2개의 사립학교에 다양한 학교들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공립학교는 뭐 워낙에 어머님도 잘 아시고 좋아하시고. 좋아하시고 근데 사립학교를 갈 수 있는 거는 또 좀 특이해요. 많지 네, 않잖아요. 맞습니다. 관련 프로그램 네, 중에서 이렇게 사립학교 있다는 것은 그 이사님 느끼기에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차이점이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어차피 공립학교는요, 모든 주가 평준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1000명 정도의 많은 학생들을 이렇게 재학 중에 있죠. 그래서 공립학교는요, 다양한 선택 과목을 들으실 수 있고요.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과목들이 많겠죠. 그리고 다양한 클럽 활동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성격이 좀 밝고 적극적인 학생들은 공립학교를 저는 적극 추천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립은 영어가 많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종교가 있거나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조금 더 교육열이 있으신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 사립학교는 어쨌든 캐네디언 학부모도 돈을 내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럼 그 사립 학교 다니는 캐네디언 아이들은 그런 애들은 공립을 가면은 무상인데도 내가 학비를 내고 좀 오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부모님들이 아무래도 공립 부모님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교육열이 있다, 학구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관리형 시스템은요, 우선 홈스테이로 들어가실 경우에는요, 홈스테이에서 학교에 라이드를 해주고요, 오전에요. 그리고 깨워서 해줘요. 자고 있는 거 깨워요? 네, 라이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보통 몇 시쯤 가야 돼요? 캐나다 보통 7시에 일어나서 7시 반쯤에 떠나시면 되고요. 학교마다 조금 차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8시에 이제 떠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 수업이 끝나면 저희 에듀스마트 직원이 학교에 가서 안전하게 픽업을 해서 저희 공부방이 위치하고 있는 쿠키틀람 센터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학교는 보통 한 뭐 중학교 1, 2학년 기준으로 몇 시에 끝나요? 보통 2시 반에서 3시 사이에 끝나고요. 네, 그러면 점심은 학교에서 먹어야 되죠? 네, 홈스테이에서 도시락을 당연히 싸주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급식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맞아요. 안타깝게 없고요. 한국은 급식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쵸. 네. 너무 편한데 네. 그 도시락을 좀 싸가야 돼도 애들이 좀 계속 배고파하는 게 좀 있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공부방 이동 후에 바로 간식, 맛있는 한식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간식 뭐 줘요? 뭐 떡볶이. 어, 네. 특히 캐네디 홈스테이에 계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음식, 맞아요. 한국 음식 너무 먹고 싶잖아요. 그래서 만두, 김밥, 떡볶이 이런 분식 위주로 저희가 간식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배고파. 지금 배고파요. 그렇게 하고 몇 시까지? 네, 저희가 이제 3시에 픽업을 가게 돼서 4시까지 이제 이동시키고 간식 먹이고 4시부터 6시 반까지 1대1 과외 포함, 자기 주도 학습 포함해서요. 6시 반까지. 네. 별도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애들이 영어나 뭐 과목, 그러니까 학교에서 좀 부족한 과목은 캐네디언 선생님이랑 영어로 공부하고 네. 조금 더 영어가 부족해서 한국어가 필요하거나 이러면 또 한국인 선생님들이 한국어로 또 네. 티칭이 되고 네, 티칭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네. 그렇게 한 6시 반까지 공부하면 그 다음에는 홈스테이로 네, 가는 홈스테이에서 6시 반에요. 거예요. 딱 학생을 안전하게 데리러 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차량에 안전하게 타는 것까지 확인을 하고 저희는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들이 뭐 혼자 학교 가거나 혼자 뭐 센터 가거나 이럴 일은 전혀 없겠어요. 근데 화요일, 목요일은 자기주도 학습이거든요. 화요일이나 목요일은 스포츠, 그리고 음악, 네. 아니면 친구하고의 버디 시간을 만들어 드려요. 보통 애들 그러면 스포츠라고 하면은 어디서 뭐 해요? 보통 남자 아이들, 저희 아이들은 농구, 그다음에 축구, 네. 배드민턴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여학생들은 이제 플라잉 요가라든지 뭐 체조도 있어요. 그리고 음악이라든지 수영이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이런 취미 생활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애들 주말에는 뭐 해요? 네, 주말에도 토요일은 이번에도 휘슬러 다녀왔거든요. 1박 2일로. 한 달에 2번을 저희가 이렇게 어디 외부로 데리고 나간다거나 아니면은 이번에 리치몬드 야시장 열렸거든요. 네. 야시장도 우리 아이들 다 데리고 간다거나 해서 관리 선생님들이 이제 토요일 날 이제 데리고 나가서 이런 클럽 활동들을 이제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진짜 에듀스마트를 조금 편하게 우리 학생들을 보낼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랑 그 다음에 엄마 부모님이랑 그 가디언 선생님이랑 단체 톡방이 생성돼가지고 거기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 일일이 알려주시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저희가 20년 전부터 캠프를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캠프는 단기잖아요. 네. 그래서 카톡방을 통해서 이렇게 부모님과 소통을 계속 해왔던 시스템이고요. 사실 그 캠프에 한 달 관리하는 게 10개월 동안 이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장기 학생들은.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요. 저희는 한 가디언 선생님당 많으면 7명, 적으면 5명. 이 정도 학생만 관리하게끔 제가 만들어 놓고 있어요. 굉장히 적은 시스템이네요. 네. 그렇죠? 네. 그래야지만 우리 아이들이 그 단톡방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네. 그리고 부모님도 이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단톡창에 올리실 거 아니에요. 그걸 가디언 선생님들이 바로바로 캐치해서 바로바로 답변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에듀스마트에 학생을 보내놓으면 부모님이 저한테 연락이 안 와. 네. 궁금한데. 그래서 제가 이사님한테 얘 잘 지내는지 물어보고 사진도 받고 영상도 받고 하는데 네, 맞습니다. 그만큼 정말 잘 현지에서 지내고 있다라는 반증인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요. 한 가디언 선생님이 많은 학생을 관리하면 이 시스템은 절대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이제 엄마 아빠들에게 실제로 쿠키텔람에서 또 아이를 키우고 계시고 네, 맞습니다. 학교를 보내고 계신 학부모이자 이제 요 교육 관련하신 담당자 입장에서 좀 현실적인 조언을 한번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보통 우리 아이들이 장기 유학을 결정하기 전에 다 잘할 수 있다라고 부모님들한테 말을 하니까 아이들이 장기 유학을 바로 오거든요. 근데 막상 오게 되면 음식에 대한 부분, 그리고 부모님과 처음 떨어져서 살잖아요. 낯설음, 홈스테이에 대한 낯설음. 그리고 막상 가면 친구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두려움 등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언어도 잘 안 되고. 이 여름 캠프나 겨울 스쿨링 캠프 단기 프로그램 통해 아이가 먼저 캐나다에 와서 한번 엄마 없이 살아보는 거죠. 살아봐서 캐네디언 문화도 한번 체험해보고, 그리고 홈스테이 문화도 체험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아이가 현실적인 부분을 이제 인지를 한 상태에서 부모님께 저 할 수 있습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는 거랑 한국에서 이런 뭐 외국 생활도 안 해보고 그냥 바로 장기 유학을 결정해서 오는 거랑은 적응도에서, 적응 시간에서 완벽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캠프나 단기 프로그램 통해 만약에 시간과 비용이 있으시다면 먼저 오셔서 아이가 캐나다에서 생활 잘 적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관리 선생님들이 과연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고 나서 장기 유학을 결정하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조기 유학은 물론 여름 캠프와 겨울 스쿨링까지 모두 다 좋은 피드백을 받고 있는 에듀스마트 담당자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캐나다 조기 유학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에듀스마트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EDM 유학센터 조기 유학팀으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사님 지금까지 영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